레전드 인사이트 나 만나줘요. 예,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평생 한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. 안에 있어요, 안에. 안녕하세요. 형수님 어디 가세요? 네, 여기는 또 형수님이세요. 예. 주인공은 저기 계시고요. 주인공과 함께 사시는 우리 형수님. 형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나만 딱 물어보려고. 예. 우리 형수님은 형님과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어요. 아니,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? 그냥 모든 게 다 힘들어요. 예, 힘들게 하신 주인공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, 형님. 예. 도의 외길 인생.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? 80년도 초부터 이제 지금까지 도자기를 굽기 시작을 했죠. 40년이 넘은 건가요?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어떻게 접하시게 된 거예요? 이 지역이 도자기를 사랑하는 선배 도공님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셨었죠. 예, 그런 가운데서 우당 한명성이라는 그런 그 사부님을 통해서 다른 길보다는 이 길로 가는 게 네 인생에서 아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.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. 토정 홍재표 선생님 얘기하면 모르는 분이 없죠. 도자기에서는. 그래서 그분 밑에서 한 2년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도자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. 처음에 이렇게 뭐 배워보니까 이게 내 길이다. 이게 뭐 느껴지던가요? 아니면 좀 안 맞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온 건가요? 처음에는 20대 고등학교 졸업해보니까 도자기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고 가장 허드렛 일, 장작이나 뽀개고 장작 뽀개기부터. 이제 그 과정을 한 꽤 오랜 세월을 보냈죠. 그 밑에서 그 허드렛 일 하는데 한 몇 년 걸리셨군요. 그때 당시에는 도망 안 갔습니까?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걸리 한 말만 하루에 한 말 주면은 그게 제 품값이었으니까. 그러면 이제 그거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자연스럽게 그 흙이라는 거 또 이 도자기라는 게 하나의 이제 한 몸이 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죠. 데뷔를 그 미국의 3대 예술 도시 중 하나인 센타페이 무대에서 데뷔를 하셨다고요? 전시회를 이제 그쪽에서 이제 초청을 해갖고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도 원체 전시회 반응이 좋아갖고 6개월씩 해갖고 2년을 재계약을 그쪽에서 계속했어요. 요것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그 예술의 전당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도예전이 열렸다고요? 50대,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도 사실은 개인전을 열기 힘들어요. 예, 예술의 전당이 좀 그렇더라고요. 예. 근데 저는 40대에 전시회를 개인전을 열은 건 거의 아마 한국에서 처음일 거예요. 40대의 예술의 전당에서 예. 오.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일본이나 여러 군데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. 런던 콜렉트콜 같은 데도 이제 전시회를 계속 거의 해마다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고요. 거의 대부분 완판이죠. 완판. 우리가 얘기하는 짭짤하겠는데 형님? 외국인들이 그렇게 전시회를 했을 때 한국의 도자기를 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? 막 미국에 가서 전시했는데 그 도예가님이 65년 동안 도자기를 구셨어요. 그때 오셔갖고 저인데 절을 하더라고요. 절을 하더라고요? 그 65년 도자기를 구우신 분이 형님한테 절을 해요? 왜요? 그래서 저도 몰라갖고 그냥 맞절을 했어요. 60년 도자기 생활에서 자기가 이런 도자기를 보고
죽을 수 있는 게 영광이었다. 그러면서 그분이 절을 하더라고요. 야, 그런 60평생을 도예를 하신 분이 절을 할 정도면 와, 형님의 작품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네요.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의 찬란한 그 문화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또 알고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거 가격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? 가격을 이게 가격을 자꾸 얘기해서 제가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, 저 도자기가 한 점에 얼마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 그래도 몇십억은 나오겠죠 이게 지금? 사실 저는 작품에 대해서 가격을 이렇게 그렇죠, 제가, 예. 매기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는 몸값들이 있어요. 아, 너네들은 이 정도의 자격을 태어났구나. 이거 솔직히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. 형님이 딱 봤을 때 명품 몇 개나 거지신 것 같아요 지금?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명품이 없고 에? 때가 되면은 명품이 눈에 보이겠죠. 겸손하신 건데 이거는? 아니에요. 예. 그러면 제일 비싸게 팔린 도자기가 얼마에 팔렸나요? 한 15년 전에 한 뭐 이렇게 억소리 나게끔 팔린 작품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억소리가 날 정도로 넘어갔죠. 넘어가고. 예, 예. 작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예술 어떤 세계에서 한 분야를 책임지려는 어떤 후원군 같은 거죠. 이게 사실은 진사라는 작이죠. 진사라는 거 여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? 진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불에 의한 불길, 또 그날의 기후, 또 작가의 장작을 투토내는 과정에서 이 무늬가 틀려지고 색상이 달라지죠. 이게 청자하고 백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청자 같은 경우에는 불을 뗄 적에 흙 속에 있는 산소를 뺏어 갖고 자기를 자화시켜 버려요. 최대 한도로 그 청색의 푸른 색깔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고요. 백자는 그 청자보다 덜 예민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중송에 가까운 환원불을 떼줘도 백자는 완벽히 그 색깔이 나오죠. 근데 이 진사 같은 경우에는 이 철이 날아가는 융점이 상당히 그 예민해 갖고 1150도 정도의 벌써 이 무늬나 색깔이 형성이 돼요. 아, 이게 보면은 정말 진한 그 팥죽 색깔. 거기에다가 이제 쑥색도 좀 가미가 되고 똑같은 작품은 안 나오겠네요, 그러면. 그렇죠. 요거는 그 우리가 전통 가마에 떼게 되면 청자나 백자는 그 한 가지의 유약으로서 한 가지의 목표가 있지만은 이 진사는 기후에 따라서 아, 이게 정말 하늘의 뜻이구나.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또 장작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모든 변화가 다 틀려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작가로서의 의도했던 작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생각지 않았던 작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또 작가의 의도도 어느 정도는 이 플러스가 돼요. 아, 거기에. 예, 예. 근데 제일 관건은 그날의 기후 이런 조건을 제가 미리 터득을 하고 수텐 과정 속에서 계산해 갖고 그 처음서부터 재는 방법, 유약의 어떤 고가는 그 놓는 작품에 놓는 자리까지도 계산하면서 가마를 재죠. 이게 지금 좀 굴곡이 많잖아요. 이게 네. 흘러내린 것 같고 뭐 그런데 이거 자체는 실패작이에요? 아니면 명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괜찮다고 보니까 여기 있겠죠. 아, 요거는 나름 요게 그 타구라고 그래갖고 이제 성형을 해놓고 이제 정형을 깎고 난 다음에 흙이 약간 꾸덕꾸덕 그 했을 적에 이제 이 두들기면서 내 의도를 이제 조금 집어넣어 주는 거죠. 보통 도자기 우리 물레에서 성형했을 땐 평면 구조에서 나오면 무늬가 거의 뭐 한 몸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타고 두들겼을 적에는 무늬의 변화가 또 틀려져요. 그래서 얘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 독창적인 그 진사의 무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.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마를 열었을 때 완전 망했을 수도 있습니까? 한 점도 못 건졌을 때? 그런 과정이
아마 수도 없는 세월을 보냈죠. 아, 진짜로요? 네.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많은 작품을 버리면서 많은 공부를 배웠죠. 작품이 좀 안 나왔다 그래갖고 그걸 다 깨더라고요. 저를 주세요 좀 형님 좀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좀 밥그릇이라도 쓰게. 그래. 아니 그게 어떤 그 도예가들의 어떤 자존심인 거예요? 아니면 왜 그거를 굳이 깨야 돼? 막 돌아다니는 게 좀 그런 건가요? 옛날에는 이제 제 짧은 소견으로 이 티가 묻고 또 찌그러들고 또 원에는 청자의 청자색이 나와야 되고 백자에는 백자색이 나와 있는 데는 이런 틀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갖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는 깨버렸어요.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 틀이 아니라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의 아름다움이 느낄 수 있고 색상이 청자인데 청자색이 아니라 누런 황금색이 들어가도 그게 명품이 될 수 있고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넓어진 거죠. 그럼 이제 안 깨는 거예요? 지금도 많이 깨죠.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형님 좀. 제가 밖으로 유출을 안 시킨다니까. 저만 갖고 있겠다는데. 그렇게 좀 10년 정도의 좋은 작품을 못 만나면은 이 길이 아닌가 보다.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목표의 꿈이 있고 우리 한국에 고려시대 때는 고려청자, 조선시대 때는 이조백자, 현대에 맞는 또 이 시대에 맞는 장작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야 되겠다. 중국, 일본, 유럽 어디도 나올 수 없는 거, 한국에서만 또 장작가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꽃을 한번 세계 속에 피워보자.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쪽을 더 매진하게 된 거죠. 이 나무는 어떤 거를 강목 같은 거 막 아무거나 막 이렇게 막 갖다 떼는 건 아니죠. 이게 제일 저는 일본으로 생각하는 게 나무를 일본으로 생각해요. 조선 소나무를 갖고 왔을 때 그늘에서 3년 이상을 말리고 나서 뽀개야지만이 명품이 나올 수 있다. 화력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죠. 높은 고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그 건조 과정이에요. 그거를 나무가 얼마나 잘 건조돼서. 그렇죠, 중요하죠. 불을 그러면은 며칠간 떼면서 계속 그 불 옆에 계속 같이 있는 거죠. 그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를 이게 이제 불 때는 과정을 불을 때는데 하루 온종일 그 이상 36시간까지. 그렇죠. 근데 보통 우리 일반 분들이 떼는 과정하고 이제 저 떼는 과정하고는 이제 불 때는 방법이 틀려요. 일반 도공들이 이제 불 뗄 적에는 그 이제 백자나 청자불을 떼기 때문에 환원불을 떼주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예열 과정을 이제 많이 가지면서 전체가 다 불이 차게끔. 이제 그렇게 이제 떼는 방법이 왜 그렇게 떼냐면 뒤에까지의 그 온도 변화가 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앞에 열하고 뒤에 열하고 최소한도의 열 차이를 줄여주는 거죠. 거의 비슷하게. 그렇죠. 그럼 그 앞에 있을 때 밥도 안 먹나요? 칸불 들어갈 적에는 이제 물 외에는 일절 먹질 않죠. 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? 소화 기간을 조절을 해야 되걸랑요. 불 떼면서 순간순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. 그 가스나 전기는 그 자동적으로 되지만은 그치, 일정하게 그쵸. 그렇지. 이 장작가마는 우리가 놓아서 내 어떤 마음에 의해서 무늬나 색깔 그리고 내가 놓는 숫자에 따라서 얘네들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걸랑요. 갑자기 이게 졸다가 이게 들러갖고 이게 온도가 뚝 떨어지면 불 때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가마의 모든 그 3개월 동안 고생했던 게 그 가는 그 작품 버릴 수밖에 없죠. 와, 아니 진짜 급할 때는 어떡합니까? 그럼 그 앞에서 해결을. 이 다 땀으로 빠지기 때문에 보통 1.8리터짜리 우리 페트병 물을 많이 먹을 땐 10병까지 먹어요. 근데 땀으로 다 이게 빠져나가니까 거의 소변을 안 보죠. 그 작업이 끝내놓고 나서 가마를 열 때 그 앞에 섰을 때 기분은 어떻습니까? 한 20년 정도까지는 항상 두근두근해요. 근데 지금은 모든 걸 맡겨놓고 잘 나오거나 작품이 안 나오거나 해서 뭐 큰 그 요동치는 거는 없지만은 진짜 작품이 안 나오는 가운데서 진짜 명품이 태어나더라고요. 많이 버려야지
좋은 작품이 나오더라고요. 뭐 어떤 점을 이렇게 자세히 좀 봐야지 좋은 도자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?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국의 이 도자기는 선의 예술이라고 봐요. 청자에 맞는 선이 있어요. 몸매가 있다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양복을 입고서는 고무신을 신거나 또 이 꽃갱이를 메고 논으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. 아, 구색이 맞아야 된다. 그렇죠. 그러면 청자에는 청자에 맞는 조각과 선이 있어야 되고 또 백자에는 그 풍만한 포근함을 안아줄 수 있는 선. 모든 과정이 흙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옷이나 선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야, 그러고 보면 형님이 걸어온 길이 그 굉장히 좀 빠를 수 있는데 명장이라는 호칭을 받은 지는 얼마 안 돼요. 그 장자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내 모습보다는 도자기의 모습이 피어나야지 그게 진정한 어떠한 도공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그래서 이제 명장이나 이런 길을 많이 피했었죠. 아, 형님이 돋보이는 것보다 도자기가 오히려 빛나야 되는 게 도공은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인데 어떻게 도자기는 엉망인데 사람만 명장되면 안 되잖아요. 또 이렇게 기쁜 뜻이 마음이 부끄럽죠. 올 봄에 장작가마 풀 때인데 딱 2점 나왔나? 마음 자세가 틀려먹었다고. 아, 예, 도자기가 아는가 보다. 예, 이제 슬슬 딴 데다가 눈길을 주네? 뭐 이런 건가요? 평생에 내가 가마를 한 150번 이상 이렇게 아마 뗐을 거예요. 150회 이상. 근데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. 이렇게 실패작이 나온 게 예. 딱 2점만 명작. 2점만 나오고 안 나왔죠. 나머지는 거의 다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제가 작품 생활 안 했어요. 아, 마음을 추스리느라고. 예. 원래 터에서 지금 가마를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죠? 그렇죠. 제가 거기서 35년 동안 불을 뗐걸랑요. 그 가마에서. 네, 35년 뗀 걸 그 역사를 갖고 와야지. 내 흔적이나 내 삶을 거기다 바쳤는데. 35년을 다시 여기다가 쌓아갖고 그 흔적을 찾는 거군요. 그 보통 이제 망생이 가마 정도 되면은 한 20년에서 25년 되면은 가마가 이제 새로운 가마로 바꿔야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벌써 35년을 살았으니까 자식들보다도 더 오랜 친구고 오랜 삶을 살았죠. 어느 날 가마를 재기 전에 가마 손질을 들어가면 쟤네들한테 미안해져. 너무 혹사시켜서 이제 힘들다는 거지.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. 아, 가마도 정말 그 수많은 세월의 불길을 다 받아주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네요. 가마 젤 적에는 항상 미안하다. 너네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. 새로운 가마가 이제 앵겨지면은 또 새로운 작품 세계로 변화되지 않을까.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.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뭐 배우려는 후학들도 많고 그런 젊은이들도 많을 텐데 그들에게 뭐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? 그 도자기를 배우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흙부터 배우라 그래요. 흙.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게 흙이거든요. 나무도 자라려면 흙이 있어야 자라고 사람도 이 땅에서 살려면 흙을 밟아야 사는 거고. 근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자세는 흙이 돼야 돼요. 가장 밑바닥이 된 상태에서부터 모든 걸음을 시작한다면 이분은 어떤 도자기를 만들어도 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될 거예요. 형님의 인생에서 도자기는 어떤 의미입니까? 내가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,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.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얘하고의 나하고의 삶, 그리고 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묻히고 나더라도 얘의 삶들은 뭔가 아마 영원히 남지 않을까요? 괜히 슬프네. 앞으로 그럼 형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세요? 더 진보적이고 마지막까지 더 좋은 또
같이 외면하는 어떤 작품 세계를 들어가고 싶어요. 형님의 또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작품보다도 더 멋진 작품이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, 형님. 그래서 우리 형님을 대한민국 진사자기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형님한테 정말 또 감사한 부분이 제가 그 매년 자선 골프 대회를 하잖아요. 하는데 형님이 이렇게 만드는 멋진 작품을 제가 그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또 한 점씩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올해도 한 점 부탁드리겠습니다, 형님. 훈훈한 마무리 아닙니까? 예, 아주 훈훈하잖아요. 박수 한번 칩시다. 예.